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 브이로그가 아닌 다른 컨텐츠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바로 책지랍입니다. 평소에 독서하는 것을 좋아하고 독서 후에 생각 정리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읽고 재밌었던 혹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을 같이 나누는 것도 해보고 싶어서 새롭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책지랍이라는 제목이 붙는 영상은 책에 관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책지랍이냐? 네, 뭐든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인생에 오지랖 부리지 말고 평소에 내 자신의 언행에 좀 더 주의하자라는 주의인데 앞으로 제작하게 되는 책에 관한 컨텐츠가 책에 관련한 건강한 오지랖을 부리는 거 아닐까 해서 책 플러스 오지랖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뭐 거창한 뜻은 아니죠? 어쨌든 일상 브이로그가 아닌 책 속의 컨텐츠 책지랍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입니다. 평소에 저는 밀리의 서재나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밀리의 서재에서 한눈에 딱 띄었던 그 책이에요. 왠지 이 책 제목하면은 SNS를 이렇게 거북목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이 상상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골라본 책입니다. 앞으로 저의 책 소개 영상은 1.5배속, 2배속으로 보셔도 괜찮지만 이 책만큼은 원래의 속도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인스타 브레인의 책 저자는요, 안데르스 한센이라는 스웨덴 정신과 의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마트폰, 특히 SNS 이용이 뇌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각종 실험이나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책의 내용과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저조한 기분 탓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최근 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스웨덴에서는 성인 10명 중 8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가 전례 없이 부유해지고 GDP가 상승한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 수도 동반 상승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여건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은 점점 나빠질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부분이 책의 앞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자는 정신과 의사이고 저는 심리상담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도 늘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라서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여건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 자살률은 더욱 높아지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또 놀라운 건 제가 생각하는 스웨덴은 되게 강력한 복지국가이고 또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낮아서 좀 항상 여유로운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국가인데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8명이 항우울제 복용을 한다고 하니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좀 복용을 한다고 하니까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휴대폰을 몇 번 만지는지 아시나요? 책 내용에는 우리는 하루에 2600번 휴대전화를 만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 환경에서 휴대폰을 만지기 어려운 분들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2600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남편이 저한테 스마트폰 중독자 아니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또 스마트폰 보고 있네? 이런 내용들? 그래서 한번 손에 들면 제가 꽤 오랫동안 하는 습관이 있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지식이란 사실을 줄줄 외워서 읽는 게 아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 세세한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듯이 말이다. 깊이 있게 뭔가를 배우려면 사색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빠른 클릭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사색과 집중을 놓쳐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하루 종일 인터넷 페이지를 넘나들기 바쁜 사람은 뇌의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는 셈이다. 요즘 긴 영상을 보는 게 재밌으신가요? 저는 영상이 좀만 길다 싶으면 빠르게 가기 버튼을 누르는 편이고 드라마도 요약본을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필요할 때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고 정보를 이렇게 검색하고 나서 결과 창이 뜨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못 참아서 막 새로 고침을 누르기도 하고 뒤로 막 가버리기도 하고 성격이 워낙 이제 급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히려 이제 뇌가 절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한 바에 사실 도달하려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학업에서 끈기를 기르시긴 청소년기 아이들이 쇼츠에 빠져 있거나 영화 한 편을 다 보기 힘들어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어떤 기사에서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쉽게 언제나 손가락 한 번 까딱하면은 펼쳐지는 그런 온라인 세상에서 좀 자제력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작가가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수칙을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너무 많아서 저는 5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체크해보기. 이거는 전 아이폰 스크린타임 보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휴대폰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눕기 직전에 업무 관련 메일을 확인하지 말자. 네. 근데 요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는 그 스마트 스토어 주문 알림이 그냥 실시간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러니까 물론 잠이 들고 나서는 그게 와도 상관이 없는데 예민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확 깨고 그러실 것 같아서 수면 질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업무 관련 메일을 확인하지 말자. 그래서 또 휴대폰을 방 밖으로 이제 놔두라고 하는 그런 문장도 있었거든요. 세 번째, 최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집중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숨이 차고 땀이 나도록 일주일에 3번 45분씩 몸을 움직여라. 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거는 네,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모두 도움되는 거라서 일주일에 딱 3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3번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특히 저는 30분 넘어가면 급격하게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30분이라도 하는 게 어디인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사람만 팔로우하자. 5번째, SNS를 소통 도구로 여겨라. 다른 사람들의 피드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기면 소속과 강한 친밀감이 형성된다. 이 말은 이렇게 SNS도 순기능이 있고 한데 이것을 친구와 연락을 하는 용도, 정말 소통하는 용도로 쓰고 싶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랑만 팔로우를 하고 불필요하게 막 화려한 사람, 막 연예인들이나 뭐 굳이 불필요한 사람들을 추가를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왕이면 이 에센스를 적극적으로 소통 도구로 활용할 것 같으면은 댓글을 좀 선풀이나 이런 댓글을 남기면서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보다 보니까 어느 모 학교에서 윤리 시간에 과제로 이제 중학생 아이들이 뭐 댓글 선풀 남기기 뭐 그런 거를 과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풀 달기 효과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한데 그런 선풀 댓글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들도 되게 건전한 그런 인터넷 댓글 문화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SNS를 하면서 재밌었던 적도 많지만 컨트롤이 어렵다 보니까 비생산적인 시간을 많이 보냈었고 부정적 경험이 저한테는 더 컸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의 발전은 더 막을 수가 없고 저희의 집중력을 더욱 흐리게 만들어서 돈과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쏟아지게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이외의 부분에도 재밌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책에. 그래서 다들 관심 있다면 읽어보시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책지락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